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스트레티지에 확신이 많으면서 왜 MSTU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지 않느냐이죠. 실제로 작년 제 포트폴리오의 80%가 넘는 비중이 스트레티지였고, 지금도 그 비중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전 레버리지 상품을 통한 장기 투자는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시절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의 차트입니다. 한 달 만에 30%가 넘게 하락했지만 불과 6개월 만인 8월 18일쯤에 원래의 가격으로 회복을 한 게 보입니다. 이번엔 S&P 500의 3배의 레버리지인 유프로의 차트입니다. 스파이는 같은 기간 동안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왔지만 이 상품의 경우 오히려 25% 정도의 가격 하락을 한 게 보입니다. 바로 변동성 잠식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이죠. 레버리지 금융상품은 장기적으로 본주의 가격을 2배 혹은 3배 추종하는 게 아닌 본주의 하루 가격을 2배 혹은 3배로 추종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 가격을 추종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겉으로 듣기에는 이게 뭐 중요한 건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에겐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파이에 투자한 원금이 100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주가 하락이 일어나서 하루 만에 S&P 500이 10% 하락합니다. 그럴 경우 스파이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 가치는 90불로 하락하고 3배 레버리지인 U-프로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 가치는 70불이 되죠. 하락할 때 3배 내려갔지만 회복할 때는 3배 상승할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스파이에 투자한 사람의 경우 90불로 하락한 본인의 투자 가치가 원금인 100불로 돌아오기 위해선 스파이가 11.1%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인 U-프로에 투자한 사람은 스파이가 원금으로 돌아온 11.1% 상승을 한다면 U-프로는 33.3% 상승을 해서 회복한 투자의 가치는 93.1불에 불과하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본주는 회복을 했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회복을 못하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레버리지 금융상품의 잘못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수학적 원리인 거죠. 숫자 100이 20% 하락하고 나서 다시 100이 되려면 25% 상승이 필요하고, 만약 40% 하락하고 나서 다시 100이 되려면 66%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하락폭 자체는 2배 차이인데 상승에 필요한 퍼센티지는 2배가 훨씬 넘는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하락의 폭이 클수록, 그리고 하락하고 상승하며 회복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즉 변동성이 심한 환경에서 특히 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의 현상을 변동성 잠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죠. 그런 이유로 어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던 그 상품을 설명하는 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이 상품들의 리스크를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투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주가 횡보할 때 혹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본주가 돈을 잃지 않은 기간에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경고를 써놓은 게 보이죠. 거기에 더해 MSTU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MSTR의 2배 가격을 추종한다고 해서 그 2배의 가격 추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레버리지 상품들은 이런 설명을 적어놓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유는 이들이 본인들의 타겟 레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파생 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선물, 옵션, 그리고 수합 같은 파생 상품들의 경우 시장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때 원래 본인들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 본주의 가격 움직임을 2배 따라간다는 레버리지 상품이 본주가 폭락할 때 2배가 넘는 가격 하락을 하는 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본주가 폭등할 때는 2배가 안 되는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레버리지 상품의 단점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이죠. 그리고 스트레티지처럼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MSTU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STR 같은 주식은 하루 만에 10%씩 하락하는 날도 자주 있으며 생각보다 오랫동안 횡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이 크게 하락하는 날이 작거나 주가가 위아래로 횡보하는 기간은 변동성 잠식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환경이죠. 최근 1년의 스트레티지 주가 움직임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2025년 올해 스트레티지의 수익률은 15% 정도이지만 MSTU는 30%의 손실을 기록 중이고, MSTU가 처음 출시된 작년 9월 기점으로 MSTR의 수익률은 170%, MSTU의 수익률은 106%에 불과하죠.
물론 MSTR이 앞으로 3, 4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면 아마도 MSTU의 수익률이 MSTR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한다는 건 투자의 시점을 오래 잡는다는 건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MSTR에 장기 투자하고 있다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해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간에 제가 MSTU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주인 MSTR에 투자한 것보다도 못한 선택이 되는 거죠. 혹은 올해 초 아이언큐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MSTR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루아침에 50%가 넘게 하락하고 또 금방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MSTR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잃는 돈이 없지만 MSTU 같은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한 사람은 본인이 투자한 모든 돈을 잃게 되겠죠. 결국 어떤 형식이든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나의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듯이 공짜 레버리지 또한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가 성공할 때까지 매달 이자를 내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콜옵션을 사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 콜옵션의 만기 기간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그 주식이 내 콜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상승해야 하며 레버리지 ETF를 통해 투자를 하면 공짜로 돈을 빌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변동성 잠식으로 인해 서서히 본인의 투자금을 잃게 되죠. 본인이 번 돈으로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처럼 남의 돈을 운영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의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고객이나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본인의 확신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죠. 정보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 투자자가 어떤 종류의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큰 수익률을 원한 때가 있고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포트폴리오의 80%를 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중 투자를 하죠. 내 포트폴리오 가치가 얼마이든 한 주식에 80% 넘게 투자한다면 그리고 그 투자가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면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워렌 버핏도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젊은 시절에는 몇 가지의 주식에 집중하는 투자를 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본인의 자산 규모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적다고 해서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시간을 나의 적으로 돌리는 장기 투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레버리지 금융상품을 사는 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허버드 콜이 그렇듯 레버리지 금융상품 역시 본인의 상황과 시장의 타이밍에 맞춰서 잘 사용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본 유프로의 경우 만약 본인이 이렇게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선택이 맞았다면 이런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특히나 S&P 500처럼 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품의 경우 레버리지 상품을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것이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티지나 비트코인처럼 그 누구도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라면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 장기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품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쓰기 좋은 상품이라는 점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런 상품들을 오래 투자하고 있을 경우 각종 리스크가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